이슈 세 번째, 여야 법안 두고 대치입니다. 출범 직후부터 다양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통과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3대 특검법은 통과가 됐고요. 또 방송 3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주요 입법과제 추진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묵혀왔던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거부권 때문에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막히고 얼마나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이런 막힌 것들, 민생 처리 법안도 있지만 지금 특검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원인 중에 그 많은 정부에서의, 정권에서의 그 권력형 비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한 명씩 목소리를 내면서 이 정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탄핵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계엄까지. 안 되겠는데? 라는 목소리를 내자 계엄까지 갔던 것이고, 계엄을 가서 탄핵을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해결해야지만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힐 걸 밝히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조금이라도 수사를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답답하면서 이 정권 물러가라라는 그 집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완전히 권력의 핵심이 되면서 수사도 안 하고 뭉개고, 그래서 특검법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됐고요. 그리고 검사들은 절대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부에서 징계가 없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처리가 됐고요.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장악하는, 지금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이진숙. 빵을 많이 좋아한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국민들의 그 켜켜이 쌓인 그 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상대로 이것이 통과가 되고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은 좀 희망과 기대감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또 준비된 다른 법안들이 통과되면은 또 착착 일이 처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사실 전 정부 같은 경우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던 수많은 법안들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거부권 행사로 막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현충일 때 말씀하셨던 그런 기조로 가시려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엔 현충일 때 그런 말씀하셨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제 발언이 있는데, 그걸 없게 하겠다. 그게 저는 이제 국정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이루려면요, 먼저 진상 규명이 필요해요. 진상 규명과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 다음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일한 사람들은 뭐 99채 가옥에서 떵떵거리면서 지금까지 잘 살면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 4.16 동포도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계시거든, 많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떠한 박탈감을 느낄지, 결국에는 진짜 국민 통합을 위해선 진상 규명이란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번에 뭐 최수근 상병이라던가 내란이라던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1호 법안으로 한 것 자체가 결국엔 미래의 대한민국,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단계에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거를 마치 이제 정치적 공세라고 이제 반박,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민생과 관련이 있으면 정치가 안정돼야 민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데 어떻게 민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왜인가요? 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제 올린 것은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의 규정을 보면은 사실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추라는 거는 내란 외환의 죄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소추, 기소, 수사, 기소,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수사, 기소,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으로
정말 압도적인 다수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각급 법원에 맡긴다라는 입장입니다.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하는 거지 뭐 각급 법원에 맡겼으니 나는 모른다라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뭐 진짜 G7 회의도 가야 되고 안보도 해야 되고 뭐 챙겨야 될 게 많은데 그런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모든 국정을 멈춰라? 이거를 각급 법원에 맡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헌법 84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소추 불소추권을 네. 이제 법적으로 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자 이런 법이지 국힘 주장처럼 방탄법은 아니다.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소가 있어야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뭐든지 법이 약간 모호화되는 그 법의 입법 목적인데 84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이제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그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의 안전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기소가 있을 때 재판이 있는 건데 이게 기소는 아니지만 재판은 그대로다. 이거는 정말 아전인수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기소와 재판은 결국 기소가 돼야 재판이 진행되는 거니까 하나로 간다는 점에서 헌법 84조에는 불소추 특권 안정적인 국정 운영 정신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법이 약간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한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방탄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불기소 특권이 아니고 불소추 특권입니다. 네. 불기소라고 하면은 불기소니까 재판은 포함되는 거 아니 재판은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고 이 소추라는 의미는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게 다 여태까지는 확고한 그런 어떤 학설이라고 할 수도 없이 확고한 어떤 학계의 정론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거 법으로서 이거를 정비하는 것뿐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기술자의 말장난이에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불소추 특권이기 때문에 이거 기소만 되고 뭐 재판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정말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마치 국힘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의 특권인 마냥 개인적인 특권인 마냥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 운영과 국가의 안보 이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헌법에서도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네. 84조에 있는 네. 법이다. 네. 아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상정해 놓아도 아무리 이제 100% 무죄가 나올 확실한 사건이라고 해도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해놨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떠한 죄명이라도 무죄가 나올 게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 받기 전까지는 재판을 다녀야 된다는 겁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미래의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출석하게 만들 수 있는 검찰의 그런 어떤 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충분히 여지를 남겨준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지금 국힘에서는 그래야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검찰이 기소만 하면 3심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나올 때까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들. 재판이 무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기소만 하면은 뭐 현직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까지도 재판 출석 의무를 부여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를 뭐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진우 국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네.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경원 의원도 아마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을 때 아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저는 되게 동감해요. 왜냐하면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당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법사위원장 정신이요. 야당과 여당이 번갈아가면서 서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법사위원장 했으니까 이제는 여당이 해야죠.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 정신을 전 주진우 의원님께서 그대로 좀 고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것 네, 같아요. 당연하죠. 합리적이죠. 아니 여당과 야당 번갈아가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당이 할 때입니다. 저희가 이게 여당이 양보해야죠. 여당에게. 네. 저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못 갖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특히 법 관련해서 법
숫자가 들어가는 관련해서 이야기라면은 전부 다 그게 반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 그런가요? 주진희 의원이 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절대 실현될 수가 없겠다. 네. 그렇게 좀 관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네. 아니, 여당이 가져가면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라니까. 여당이 가져가면 돼요. 아니 네. 근데 주진희 의원님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번갈아가면서 해야죠. 네, 매우 합리적이라고. 네, 매우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신울진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장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